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식을 산다 오주산입니다. 트럼프가 이름 붙인 220조 프로젝트, 진짜 승자는 따로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자기 슬로건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 유명하잖아요. 마가. 이 마가는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제 걸고 나온 이 슬로건이었던 거죠. 근데 이 슬로건을 그대로 갖다 쓴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마스가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만든 이름이었다는 거죠. 시작은 이랬습니다. 작년 이 한미 관세 협상이 벽에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이때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기로 했던 이 경제부총리가 출국 직전 불참 통보를 받고 공항에서 그대로 발길을 돌려야 했을 정도로 이 상황이 되게 안 좋았었습니다. 이때 한국협상단이 꺼낸 카드가 바로 이 마스가 였던 거죠. 근데 그냥 아이디어만 들고 간 게 아닙니다. 이 일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이 마가 모자를 쓰고 웃는 사진이 이게 화제가 됐던 걸 보고 우리도 이걸 만들어 보자, 이걸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거죠. 모자 시야는 이 챗GPT로 디자인을 했고, 산업부 실무진이 원단 업체가 밀집한 이 동대문을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모자를 제작했습니다. 현지에서 이 모자가 24시간 안에 도착해야 한다, 이 요청이 오자 대한항공과 급하게 협의를 해서 이 밀봉한 모자 10개를 인천공항에서 워싱턴행 비행기에 실어 보냈다는 거죠. 그렇게 도착한 이 마스가 모자, 이거를 본 미국 상무장관의 반응이 훌륭한 생각이었다, 이런 반응이었고, 이걸 결국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이 대통령까지 움직인 프로젝트, 규모가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0조 원입니다. 근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국가급 드라마 자체가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 안에서 다들 아는 조선 대기업들 뒤에 숨어서 진짜 돈을 버는 회사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이 배가 아니라 배 안에 들어가는 이 소재 하나, 이걸로 말이죠. 근데 이 마스가 정확히 뭘 하겠다는 걸까요? 이 말로만 협력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내 이 노후된 조선소를 현대화시키고 새로 짓고 조선 인력을 양성하는 것, 부품, 소재, 공급망을 다시 짜는 것, 그리고 군함과 민박 선박의 유지보수 정비, 이걸 MRO라고 부르는데 이 네 가지가 핵심 골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요 사업 내용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근데 왜 미국이 이렇게 절박하게, 한국이에요, 한국. 죄송해요, 잘못 썼어요. 왜 이렇게 한국한테 매달리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조선 생산 능력이 이 미국의 230배에 달한다, 이런 분석이 나올 정도로 이 미국 조선업이 사실상 붕괴 직전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해군력의 핵심인 이 함정을 자국에서 못 만들 정도면 이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이 안보 위기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산업협력이 아니라 실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화의 필리조선소에서 15억 달러를 투입해 국가안보용 대형 함정을 건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선언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지난해 12월 이 하나오션이 약 1억 달러를 투입해서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해서 한국 기업 최초로 이 미국 현지 조선소 운영권을 확보를 했고, 여기에 50억 달러, 이 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엔 이 필리조선소가 미국 미사일 방어청의 해상미사일 시험 계측선 건조 사업자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7월에는 이 워싱턴의 한미조선협력센터까지 문을 열면서 이 양국이 공급망, 인력, 기술 개발 등 이 4개 분야에서 15건의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조선업이 13년 만에 찾아온 이 슈퍼사이클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 빅3,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의 2026년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2조 702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합산 수주액도 114억 7천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5월 말 기준 누적 수주는 약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지금 조선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조선 사업 중에서도 제일 비중이 큰 게 바로 이 LNG선입니다. 2026년 국내 주요 조선사들의 선종별 신규 수주 비중을 보면 LNG선이 33%로 가장 큽니다. 중국이 약 72%를 장악한 범용 컨테이너선 시장은 피하고 한국이 압도적 우위,
그러니까 약 66%를 점한 LNG선 같은 이런 고부가가치 시장에 집중한 결과라는 거죠. 이 중동의 지정학 리스크로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 호주 중심으로 LNG 생산이 확대되고 있고, 여기에 국제해사기구의 친환경 규제 강화까지 겹치면서 이 노후 선박을 친환경 LNG선으로 바꾸려는 발주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미 다들 아는 이 대기업이잖아요.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다음입니다. 이 LNG선을 만드는데 제일 어려운 기술이 뭘까요? 큰 배를 짓는 것 자체는 이 한국 조선사들이 원래 잘한다는 거죠. 조선으로 유명한 게 바로 저희 대한민국이니까. 근데 이 LNG선은 다른 배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배로 실어 나르려면 이 액체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부피가 기체 상태보다 600분의 1로 줄어들어서 장거리 운송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걸 액체로 유지하려면 이 영하 162도라는 극저온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이 온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가스가 기화되면서 화물을 손실하게 되고 심하면 안전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저온을 배 안에서 몇 주씩 유지해줄 수 있는 이 보냉제, 단열재가 없으면 LNG선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재밌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화물창 설계 기술 자체는 사실 프랑스 회사 이 GTT가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조선 3사도 이 기술을 쓸 때마다 이 선박 가격의 약 5% 이거를 로열티로 프랑스에 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찾아본 바로는 배 한 척을 만들 때마다 100억을 이 GTT라는 회사에 로열티를 내고 있다는 거죠. 올해 1분기에도 이 삼성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이 수주한 이 LNG선 전량의 탱크 설계를 GTT에 맡겼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배는 한국이 제일 잘 만드는데 설계 기술료는 프랑스로 나간다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 화물창 기술을 국산화하려는 움직임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계와는 별개로 실제로 그 안을 채우는 이 보냉제, 이 소재 자체는 국내 기업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화물창 방식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HD 한국조선해양이랑 삼성중공업은 이 폴레우레탄 폼을 주원료로 하는 이 마크3 방식을, 하나오션은 글라스우를 주원료로 하는 NO96 방식을 채택해 왔습니다. 그리고 보냉제 기술력을 가르는 핵심 지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자연기화율 BOR입니다. 운송 중에 하루에 얼마나 가스가 자연스럽게 증발해서 손실되는지, 그러니까 하루에 손실률이 얼만지 이걸 나타내는 수치인데 지금 기준으로 하루 운송량의 약 0.15%가 기화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숫자를 얼마나 낮추느냐가 곧 회사의 기술력이자 선박의 경제성을 좌우한다는 거죠. 근데 조선 3사가 이 보냉제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극저온 단열재 시장, 사실상 두 회사가 나눠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카본, 유명한 회사죠. 1984년 이 탄소섬유랑 합성수지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고 1995년에 상장한 복합소재 기업입니다. 지금은 LNG 운반선 화물창에 보냉제를 만드는 대표적인 조선 LNG 기자재 업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에 LNG 선용 보냉제를 납품을 하고 있고 국내 조선 3사가 LNG선을 수주할 때마다 실적이 같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이 회사가 왜 지금 주목을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1분기에 이 한국카본이 하나오션을 신규 고객사로 유치해서 NO96 슈퍼플러스라는 이 신형 보냉제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에 거래하던 이 조선사 라인업을 넘어서 하나오션까지 고객사로 확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적도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5년 실적으로 매출액이 9,088억 원, 전년 대비 약 23%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1,3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88% 증가를 했습니다. 2026년 1분기만 놓고 보면 매출을 5.7%가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32%가 늘었습니다. 매출은 살짝 주춤해도 이 수익성 자체는 좋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회사가 중국 조선사에도 보냉제 핵심 부품인 이 SB, 세컨더리 베리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LNG선 건조 기술에서 한국을 따라잡으려고 해도 정작 그 안에 들어가는 이 핵심 소재인 이 한국카본에서 사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컨테이너선 시장은 중국에 많이 뺏겼지만 이 회사는 오히려 그 중국 조선사들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따내는 역수출 구조를 만든 셈이라는 거죠. 자, 참고로 같은 시장의 또 다른 축인 이 동성화인텍도 같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LNG 보냉제 사업에서 시작해서 LNG 연료 탱크,
부유식 LNG 설비, LNG 재기화 설비까지 사업을 넓히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카본을 중심으로 풀었지만 이 시장 자체가 이 두 회사의 과점 구도라는 걸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 트럼프가 자기 슬로건을 붙일 정도로 힘을 준 이 국가급 프로젝트가 있고 그 안에서 조선 3사가 슈퍼사이클을 타고 있고 근데 정작 이 LNG선의 핵심 기술은 본행제라는 겁니다. 그 시장을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이 나눠 갖고 있다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적 진입 장벽이 확실합니다. 극좋은 본행제는 수십 년 레퍼런스가 필요한 분야라 아무 회사나 뛰어들 수 없습니다. 둘째, 고객사의 다변화. 기존 조선사에 더해 하나오션까지 신규로 확보했고 중국의 SB 수출까지 열려 있습니다. 셋째, 매출보다 수익성 개선이 뚜렷합니다. 원가 관리와 신규 고마진 제품이 실적을 밀어올리고 있고 영업이익률 자체가 1년 만에 8%가 넘게 뛰었습니다. 넷째, 일감의 가시성. 조선 3사가 이미 3년 이상의 수주잔고를 쌓아둔 상태라 한국카본 같은 기자재사 입장에서도 향후 실적이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 조선업 자체가 사이클 산업입니다. 지금은 슈퍼사이클이지만 선박발주는 글로벌 경기와 에너지 가격에 따라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원자재 가격 리스크. 실제로 과거 본행제 매출이 급성장했던 시기에도 원재료비 상승 때문에 이익이 정체된 적이 있었습니다. 셋째, 경쟁 구도. 동성화이텍이라는 또 다른 강자가 같은 시장에 있고 중국 조선사들도 기술 추격을 계속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점유율 경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꼭 짚어야 하는 리스크입니다. 이 마스카 프로젝트 자체가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닙니다. 최근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한 이 국방수건법 최종안에서 이 조선 부분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한국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빠지면서 이 프로젝트 추진 동력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미양국의 법적 규제, 이 조선 3사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이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카본의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건 한국카본의 주봉 차트이고 주봉상 이 상승 채널을 만들어 주다가 뚫어주면서 현재 이 채널 위에서 노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을 이전부터 터트린 것을 감안해서 이 채널 상단부에 부딪히면 매수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채널의 시작점, 이 하단을 기준으로 기점을 가져가 본다면 분할 매수 가격은 19,650원부터 12,500원까지 분할로 매수하는 게 보수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이 초록색 박스 안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닫고 반등할 수도 있고 지금 자리에서 꼬리 남겼으니까 바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가 자기 이름 걸고 밀어붙이는 이 220조 프로젝트 마스가 얘기로 시작해서 그 안에서 조용히 돈 버는 한국카본까지 가져와 봤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라면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오늘 얘기도 비슷합니다. 마스가라는 이슈 하나에 반짝 반응하는 게 아니라 LNG선이라는 이 구조적 흐름 안에서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진 회사, 이거를 보는 겁니다. 다들 트럼프나 조선 대기업이라는 헤드라인만 볼 때 진짜 답은 이 배 안에 숨어있는 소재 하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차트 분석에 대한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매수 구간을 나타낸 것으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결정은 꼭 본인의 판단으로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금일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오늘도 주식을 산다 오주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